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지식인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수식 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 같습니다. 셀 참조 주소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엑셀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감탄사를요. 달러가 셀 주소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쪽만 붙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이걸 몰라서 이제 엑셀의 수식을 포기하신 분도 많은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주소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라 그러시면은 이제 셀 참조를 사용하라고 했죠. 수식에는 피연산자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수식의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라. 지금까지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는 순간에 셀 주소가 이 방향을 우리가 행 증가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번호가 플러스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열은 이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은 고정되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만 증가를 하고 열은 변화가 없죠.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행 증가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을 그러기 때문에 수식의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셀 주소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셀을 참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요. 다시 한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도 지워보고 B9 플러스 B10이죠. 채우기 핸들을 하면은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할 때도 이제 형식이 그대로 복사,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요. 반대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갈 때 열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A가 B로 B가 C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수식이 있는데 A2 플러스 B2다. 근데 채우기 핸들을 했더니 이 셀 주소가 행방향이나 열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B2 플러스 C2가 되겠죠. 이렇게 열이나 행방향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대 주소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상대 참조 주소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엑셀에 데이터가 많더라도 한 번만 수식을 완성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하면은 상대 참조 주소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그냥 상대 주소를 이용해서 엑셀을 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 상대 참조만으로 약간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양식에 따라서 그러한 상대 주소만 사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이자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그럼 원금 곱하기 이자율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요거하고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는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처음 값은 나오죠. 근데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디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이렇게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B21과 그 다음에 C21이 곱해졌어요. 채우기 핸들 했는데 B22는 바뀌면 괜찮죠. 근데 얘는 이렇게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 하더라도 고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양식이 있더라. 물론 여기 7%를 다 써놓는다고 하면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지만 한 번만 쓴 상태에서 양식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야 될 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구나. 그죠? 이걸 모르시면은 이제 일일이 다 수동으로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때는 이제 상수값을 하고 직접 값으로 쓰시면 편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도 물론 돼요. 7%라고 이렇게.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서 가끔은 증가하지 않고 고정된 주소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요. 는 하시고 원금을 찍고 곱하기 하고 이 주소를 찍으신 다음에 고정이 되어야 될 주소에다가 커서를 놓은 채 F4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달러가 앞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행과 열에 다 붙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셀 주소가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고 열 쪽에도 변화가 없는 그런 고정된 주소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더라. 그게 바로 절대 참조다. 뭔가 좀 이해가 가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뭐냐. 아직 혼합은 안 하겠습니다. 이 달러가 붙으면 왜 셀이 고정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이제 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달러가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막 수십 명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자, 여기 돈이 이렇게 만원짜리가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잽싸게 주워야 될 텐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쪽팔리죠. 그래서 다리로 이렇게 딱 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을 밟으면 1번은 더 이상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고정이 되죠. 그래서 돈의 표시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의 돈이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앞에 붙습니다. 꼭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이쪽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돈이 여기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누가 밟아요? 뭐 뒤통수에도 눈이 있나요? 아니죠. 이가 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셀 주소 앞에 붙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달러 A, 달러 3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행방향으로도 증가를 안 하고 열방향으로도 증가를 안 하는 주소가 바로 이제 절대 참조라는 주소가 필요하구나. 단축키 F4를 처음에 배우실 때는 달러를 한번 직접 입력해서 수식을 완성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을 행 증가 방향이나 열 증가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 할 경우에도 변화되지 않고 고정이 되는 주소다. 그런 경우가 상황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혼합 주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상대 주소하고 절대 주소가 섞어져 있는 주소를 우리가 혼합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달러가 앞에 붙기 때문에 C열, 즉 C열만 고정하는 열고정 혼합 주소. 여기는 달러가 앞에 붙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행만 고정하는 혼합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 주소가 나오고요.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가 나오고, 또 F4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열고정 혼합 참조 주소가 나오고, 또 F4를 누르게 되면 횡고정이 먼저 나오고 열고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F4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상대로 계속 변하게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변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를 상황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절대 참조 주소가 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주소를 보시고 이제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여기서 테스트를 잠깐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56이 되는데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상대하고 절대 혼합 주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10을 더하고 B58셀을 찍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채우기 핸들을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기 뭐가 나오겠냐?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59로 변하고 60으로 변하고 61로 변하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10 더하기 B50 아니죠. 6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하고 4를 더하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 주소죠. 또 한 번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겠냐? 그러면 여기는 B58이니까 C58, D58 증가하게 되는 거죠. E58이니까 요거랑 더하니까 아하 10 더하기 2 58이 되겠네요. 그러면 2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나오겠어요? 그러면 10 더하기 16에서 이제 여기서는 26이 나오죠. 요게 바로 상대 주소다 이 말이에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한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들어갈 값과 여기에 들어갈 값과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도 증가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을 포커스를 두세요. 증가가 안 하니까 내동 여기도 10 더하기 1이 돼서 11이 되겠고요. 여기도 뭐 보나마나 10 더하기 1이 돼서 11이고 여기도 11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면적을 여러 개의 셀을 채우기 핸들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하지 마시고 뭘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도 결국은 똑같죠. 채우기 핸들은 대각선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대도 자, 이런 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혼합 참조 주소가 필요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양식에 따라 수식을 완성할 때 보통은 이 방향, 위에서 아래로 방향이 1번 방향이고요. 이때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길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식에 따라서 동시에 위아래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의 채우기 핸들을 하나, 둘, 세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요. 한쪽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을 한다.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혼합 주소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때는 상대나 아니면 절대만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좀 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물론 상대하고 절대는 무조건 쓰겠죠.
플러스로 혼합도 사용할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겠다. 그럴 때는 필요 없죠. 1번, 2번. 근데 동시에 해야 되는 3번이면은 그때는 혼합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샘플은 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F4를 누르고 절대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행만 고정한 달러가 앞에 붙으니까요. 돈은 앞에 있어야 밟습니다. 행만 고정했으니까 과연 여기에 들어갈 게 뭡니까? 이제 물어보시면은 뭘까요? 59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10 더하기 1이 돼서 11이 나오고, 여기로 이렇게 끌게 되면은 B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 58로 바뀌고 D 58, E 58로 바뀌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23이 되겠죠. 자,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요. 근데 옆으로는 더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밑으로는 증가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F4를 눌러서 이젠 달러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열이 고정되어 있구나. 그죠? 그러면 채우기 핸들 하게 되면 58이 59, 61로 바뀌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10 더하기 4가 돼서 14가 나오겠고요. 여기는요, 계속 고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 10 더하기 2라면 11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1, 여기는 12, 12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열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의 개념을 좀 아셔라 이거고요. 제 샘플 하나만 더 풀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유율을 구하는 거죠. 점유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득표수를 개인의 득표수로 나누는 건데, 또는 점유율은 판매량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뭔 아이템으로 할 수 있냐, 그건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투표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투표가 당선이 됐는지 비율로 계산을 할 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계산식을 하게 되면 저희 개인의 득표수를 전체 득표수로 나누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뭐 답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엉뚱한 셀과 계산을 하죠. 이 이유를 아시겠어요? 셀 주소가 얘는 밀리면 되지만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수식이고요. 그리고 이 오류가 왜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2 나누기 0, 즉 분모가 0일 때 나오는 오류예요. 그리고 엑셀은 빈 셀이 계산에 참여하면은 0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나눌 때나,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수식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개인의 득표수를 전체 합으로 나오고 F4를 눌러서 이제 달러를 고정을 하셔야겠죠. 뭐 어차피 지금은 행방향으로만 채우기 핸들하고 열방향으로는 채우기 핸들을 안 하기 때문에 양쪽 두 개를 다 고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혼합 참조 주소를 써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쪽은 채우기 핸들 안 하고 이쪽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하는 2번이나 1번 같은 경우는 상대하고 절대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굳이 혼합 안 써도, 절대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셀 참조 종류 이것이 해결이 되고, 상황에 따라 상대로만으로도 주소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절대나 혼합을 써야겠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세요. 단축키는 F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기다가 제가 수식을 썼다. 그러면 A2다. 그러면
F4를 한번 누르면 $A, $2 이렇게 해도 수식이에요. 여기서 F4를 한번 누르면 이제 열이 먼저 행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A, $2 여기서 또 F4를 한번 더 누르면 $A2 다시 F4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상대, 절대, 혼합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식 편집 상태에서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식이 있다. 편집 상태에서 F9를 누르시면은 그게 값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수식이 복잡하더라. 뭐 복잡하지도 않은 수식인데요. 복잡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블록을 설정을 하세요. 이게 편집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을 선택을 하시면 블록만 계산을 해줍니다. F9 이렇게요. 여기도 블록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가로까지 할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F9 커서만 놓고 F9로 바뀌면 전체가 그냥 값으로 다 바뀌고요. 블록을 하면 일부 블록만 값으로 바꿀 수 있다. 편집 상태에서 참고로 아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셀 참조 주소의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